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벤자민 하디 지음, 김미정 옮김. Part 3. 긍정적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면 된다. 조지 버나드. 코트니 레이놀즈는 젊은 사업가다. 그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늘 신경을 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변 환경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녀는 한 달에 약 15일 동안은 동업자인 벨과 함께 덴버에서 지낸다. 그동안 두 사람은 보통 하루 18시간을 일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 그들의 아파트에는 일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 벽에는 그림 한 점 걸려있지 않고 가구도 별로 없다. 책상과 의자, 마케팅 영상을 찍는 데 필요한 몇몇 물품 외에는 휑하다. 스트레스와 회복이 모두 필요한 이유. 레이놀즈는 덴버에 있는 동안 의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가한다. 늘 마감이 코앞이고 기대치를 높이 설정하며 중요한 약속을 연달아 잡는다. 그녀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인간관계도 힘들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녀가 덴버에 있는 동안 원하는 상황이다. 그녀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는다. 하지만 그런 압박감으로 가득한 상황이 언제까지고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레이놀즈는 한 달의 절반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가서 회복과 리셋을 위한 환경에 둘러싸여 보낸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레이놀즈의 집은 철저히 휴식과 원기 회복, 즐거움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뜻하고 친근한 색으로 페인트 칠이 된 벽에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걸려있다. 가구와 주방용품은 쾌적한 생활에 적합하다. 레이놀즈는 라스베거스의 몇몇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깊은 관계도 맺는다. 그녀는 종종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대접한다. 집에 있는 동안에도 잠도 12시간씩 자며 최대한 숙면을 취한다. 라스베이거스에도 작은 사무실을 두고 하루에 몇 시간씩 머물지만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의 확인과 관리 정도만 할 뿐이다. 대부분의 시간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회복에 힘쓴다. 시내를 돌아다니고 멋진 식당에서 식사하고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여러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회복 시간을 구체적으로 갖는 덕택에 레이놀즈는 덴버에 있는 동안 철저히 일에 몰입할 수 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은 그녀가 젊은 나이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비결들 중 하나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환경을 설계해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에 해내는 일보다 많은 양의 일을 한 달 만에 해낸다. 덴버의 환경은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반면 라스베이거스의 환경은 심신의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레이놀즈는 보다 열심히 오랜 시간 깊이 있게 일할 수 있다. 사실 레이놀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왔다. 그녀는 강화된 환경이라고 불리는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인간은 두 가지 중요한 환경, 즉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완전한 회복을 주는 환경을 필요로 하도록 진화했다. 이 두 가지 환경에 놓일 때 인간은 상황에 완전히 몰입한다. 온전히 집중하고 생기가 넘친다.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한다. 회복을 위한 환경에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두 환경은 풍부한 자극과 충족감을 주지만 유관스럽게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환경이다. 첫 번째 유형의 강화된 환경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인데 여기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 즉 유스트레스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다. 디스트레스는 인간을 죽음과 쇠락에 이르게 하는 반면 유스트레스는 인간을 성장으로 이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자기 한계를 시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이상을 성취하게 해준다. 이것이 레이놀즈가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한 달의 절반을 사는 방법이다. 두 번째 유형의 강화된 환경은 휴식과 회복을 위한 환경이다. 회복의 환경에서는 일과 운동,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부신 리셋 다이어트에서 저자인 앨런 크리스천슨 박사와 사라 곱트리트
고프트리드 박사는 우리가 완전한 휴식과 리셋, 원기 회복,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점진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대신에 축적하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설명한다. 주기적으로 완전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건강과 독창성, 생산성,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바로 레이놀즈가 한 달의 절반을 보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다. 가령 근육을 키우려면 한계점을 넘어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마라톤을 해서는 근육이 커지지 않는다. 단거리 달리기로 속에 있는 근육까지 사용해야 근육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만 그렇다. 언제나 힘을 쓴 시간보다 더 길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무슨 일에서든 최고가 되려면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환경과 편히 쉴 수 있는 회복의 환경을 계속 오가야 한다. 그리고 두 환경이 제공하는 상황에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 휴식과 회복을 방해하는 세상의 요구가 지금보다 더 많았던 적은 없다. 회복과 리셋의 필수 요소인 수면과 기도, 휴가, 여가, 금식, 명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점을 잊고 있다. 독창적인 학문적 발전은 치열하고 힘들게 연구를 하다가 잠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이루어지곤 한다.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창의적이고 지적인 발견의 오직 16%만이 일을 하는 도중에 나왔다고 한다. 창의성은 기존 지식들 간의 독특하고 유용한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서 나온다. 프로젝트나 문제에 빠져 깊이 생각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연관성을 떠올릴 수 없다. 창의적 진전은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휴가와 여행, 완전한 휴식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한다. 레이놀즈처럼 한 달의 절반 동안 일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주말 동안 오롯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극소수의 사람만이 일과 사람, 음식, 생활로부터 회복할 시간을 갖는다. 결국 회복할 기회를 갖는 사람들만이 긍정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환경에서 전력을 기울일 에너지와 맑은 정신을 얻는다. 삶의 모든 면에서 번창하려면 강화된 두 가지 환경 모두가 필요하다. 나는 최근에 동네 공원에서 친구인 저스틴과 그의 세 자녀를 만났다. 저스틴은 딸의 친구가 참가하는 축구 경기를 보러 왔다고 했다. 그의 딸은 친구의 경기를 보고 싶었고 그는 자녀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작정하고 나온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도 들고 있지 않았다. 자녀들이 중시하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집중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저스틴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 혹시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었다. 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건성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녀에게 집중했다. 진심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다. 그는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그것만 봐도 그가 일이나 다른 삶의 영역에서 뛰어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자신에서 환경으로 초점 옮기기. 자기 개발 분야의 최신 이론들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심리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듯하다. 성공 요인으로 사고방식, 의지력, 목표 설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적절한 접근법이다. 이런 전략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자기 개발서 대부분이 모든 부담을 개인에게 지운다. 이제 자기 개발 분야의 이론들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환경을 전면에 내세우는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 무슨 같지만 앞으로 자기 개발 분야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을 형성하는 환경으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의 핵심은 강화된 환경의 조성이다. 강화된 환경에 있는 동안에는 환경에 의해 바람직한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든 활기를 되찾든 중이든 간에 현재에 충실하고 몰두한다.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최적화된 환경을 원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반대로 보통의 환경에 놓여 있을 때는 원하는 행동이 자동화되지 않을 뿐더러 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런 환경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의지력을 동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환경이 높은 성과를 내거나 회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이 강화된 환경을 만들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인생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성공에 이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휴식과 회복이다. 수면을 통해 정상에 오른다. 는 아리아나 허핑턴의 영리하면서도 진실된 권유이다.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자극이 과도한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리셋, 휴식, 회복의 시간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파트 2에서는 휴식과 회복에 최적화된 환경, 즉 강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당신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최상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중요한 사람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일과 삶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를 명확히 할 것이다. 파트 3에서는 고도의 스트레스와 요구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편안한 삶은 성장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정체시키고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대다수의 사람이 별로 거칠 것 없는 길을 추구함으로써 편안함과 게으름에 안주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을 자기 인생의 몫으로 삼아야 한다.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에서 헤엄치기를 원해야 한다. 바람이 심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는 굳은 토양을 뚫고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스스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더글러스 멜럭의 시가 떠오른다. 좋은 제목은 쉽게 자라지 않는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무는 강해지는 법이다. 나무의 강도는 환경이 척박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좋은 목재가 나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사람도 나오지 못한다.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면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그 일을 잘 해내야 한다. 성공하려면 기대 수준을 높게 설정하라. 현재의 역량을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더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페셜 포인트. 인간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완전한 회복을 위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환경에 놓일 때 상황에 완전히 몰입하고 생기가 넘친다. 긍정적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을 위한 환경에서는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한다. 무슨 일에서든 최고가 되려면 치열한 노력을 요구하는 환경과 편히 쉴 수 있는 회복의 환경을 계속 오가야 한다. 그리고 두 환경이 제공하는 상황에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 이는 마치 단거리 달리기로 속에 있는 근육까지 사용해서 근육을 키운 후 다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언제나 힘을 쓴 시간보다 회복 시간을 길게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